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농협 6급 실무 영어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어휘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다양한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문맥상의 흐름이라든지 내지는 순서를 정한다든지 또는 언어에 대한 어떤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반의어나 동의어를 찾는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해화체 같은 경우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1단계로서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 물론 당연히 어휘입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m all ears 그러면 내가 현재 귀를 기울여서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I'm all ears. 내가 모든 귀를 다 동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was니까 when he whispered 그 사람이 속삭였을 때 나는 귀를 집중해서 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reluctant 자체가 꺼리는 마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무척이나 듣기가 거북했다 이런 뜻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척이나 듣기에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almost deaf 그러면 거의 그저 귀머거리일 만큼 그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척 행복했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뉘앙스가 풍기는 단어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왼쪽에 완벽한 부분을 보면 plain, colorful, plain과 colorful 그러면 plain은 아주 평범한, 소박한 이런 뜻이고요. colorful 그러면 다채로운, 화려한 이런 뜻이니까 antonym, 반의어적 개념이 되겠죠. synonym, 동의어가 되겠죠. 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디베이팅이나 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반박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은 표현으로 또 반복해 쓴다면 언어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단어를 동원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것은 반의어적 개념이기 때문에 soft, 부드럽다는 뜻이니까 왼쪽에는 거친, 부드럽지 못한 이런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1번에 harsh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세 번째 hollow 그러면 텅 빈, empty의 의미가 되겠고요. humble 그러면 겸손한, 초라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optimistic 그러면 이것은 낙천적인 이라는 의미의 뜻이니까 반대의 의미를 찾아라 그러면 pessimistic.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에 realistic 그러면 현실적인인데 이것은 이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practical 또는 down to earth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down to earth 현실적인 아주 그런 의미가 시험에 나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characteristic 그러면 캐릭터라는 말에서 형용사 형태, 특색을 이루는 특징적인 이런 뜻이고요. linguistics도 언어학에서 linguistic 그러면 언어학적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머에 대한 것을 당연히 테스트할 수 있겠죠. 자, about 4,000 years ago, 대략 4,000년 전에 a great city, 한 위대한 도시, 트로이, 그죠? 대문자로 썼습니다. 고유명사죠. 트로이라고 불려지는 한 위대한 도시가 stood on the shores of the Aegean Sea 그러면 이것은 에게의 바다,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에게해의 그러한 해안가에 서 있었다, 자리하고 있었다. stood가 동사입니다. 따라서 블랭크에는 준동사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4번과 같은 경우 버리고요. 1번, 2번, 3번이 모두 과거분사 could이기 때문에 셋 중에 선택을 하시고요. The walls of this great city 이와 같은 위대한 도시의 walls 그러면 벽이니까 도시의 벽이 있다는 것은 성을 얘기하겠죠. 그러한 성벽들은 so blank that, so that 구문입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거나 높거나 해서 no enemy, 어떠한 적도 다음에 climb over죠. climb over는 기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high가 정답이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한 말이지만 그래머와 어떠한 단어의 접목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가 과거문사의 모양을 취하지만 called, named, elected, appointed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네 개 중에서 하나가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called, named, elected, appointed 그러면 뒤에 이렇게 명사명사구를 주어서 이것이 마치 보호의 역할을 만들도록 해서 이거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러한 자리에 선출되어진 이러한 자리에 지명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니까 그램으로서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 that 구문은 원인과 결과의 개념으로서 so 형용사 관사 명사의 뜻이고 such 관사 형용사 명사의 뜻으로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높다는 뜻의 1번. 문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I'm surprised that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that 하고요. He blank have made such a mistake.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는 참 놀랐습니다. 라는 뜻인데 사실은 뭐 감정적인 의미나 놀람이나 이런 것을 표시할 때는 should란 조동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실패하다니 애석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 판단의 형용사 뒤에 대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대절 속에 should를 선택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구문도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it 비동사의 개념에서 여기에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온다든지 또는 감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제시가 될 때 그리고 대절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대절 속에는 should 동사 원형으로서 should를 선택하거나 should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문이 하나 정리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이얼로그 문제는 당연히 21세기의 표본적인 문제 형태인데 Shall we play poker for money? 라고 했어요. Shall we play 하면 뭐뭐 하도록 하지 않을래? 그죠? 이런 개념이죠. Shall we dance?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let's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돈 내기 포커 한 판 칠까?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니가 바로 정확한 답이죠. 돈 내기는 않죠. Let's do it. 자, 그것을 내기를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포커를 치자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것이니까 1번 기쁘게 그것을 합시다. 아니요. 기쁘게 그것을 합시다. 그것도 아니고 기꺼이 그것을 합시다도 아니고 for fun. 재미로 그것을 하자. 아니 돈 내기 말고 재미로 치자. 이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y all mean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by no means 같은 경우는 never의 뜻이죠. 결코 뭐뭐 아닌이라는 의미의 never, not at all, not in the list의 뜻이지만 by all means를 쓰게 되면 부디 제발 좋고 말고요 이런 뜻입니다. 부디 제발 좋고 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3번을 보시면요. 역시 그래머 문제가 나왔습니다. Every year 그러면 매년마다라는 부사의 역할을 하죠. Millions of people try to quit smoking.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try to 부정사 하려고 애를 쓴다. quit smoking.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since only about 3% do. 단지 대략 3%가 담배를 끊기 때문에 또는 끊는 이유로 이런 의미는 되지 않겠죠. since가 동사를 과거형으로 가져오면 시간적 개념으로 이후로라는 개념이 되겠지만 저 뒤에 현재형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때는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는데 대략 3%만이 담배를 끊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것을 시도해 보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대략 3%만이 성공을 거두고 담배를 끊는다라는 개념이 되어야 해서 since 자리에는 종속 접속사보다는 병치 관계를 이루는 등위 접속사 but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어떠한 접근성을 가질 때 순접이냐 역접이냐 아니면 인과관계냐 뭐 이런 원인과 결과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어에 대한 능력도 강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members of the party, 그 정당의 구성원들은 were surprised, 깜짝 놀랐다. 자, 1번, 2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감정동사는 사람이 주어일 때 과거분사의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기쁨을 받다. 그 다음에 그죠? 또는 놀람을 당하다. 또는 만족을 받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식 표현에서는 그죠? 이래서 과거분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y Jackson's winning the election so easily라는 문장에서는 자, 그 선거를 아주 쉽게 잭슨이 승리하는 것을 봄으로써 당원들이 모두 놀랐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by 다음에 잭슨의 명사에는 apostrophe s를 넣어서 소유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by가 지닐 수 있는 목적어는 잭슨도 될 수 있고 위닝도 될 수 있는데, 위닝이라는 목적어가 지금은 동명사로서 전치사 by의 목적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승리함으로써, 승리하는 것 때문에 놀랐다는 얘기인데, 잭슨에 의해서 놀란 게 아니라, 승리하는 잭슨에 의해서 놀란 게 아니라 잭슨이 승리한 것을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닝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야 역시 동명사의 개념으로 위닝이 적용이 될 테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잭슨스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잘못된 문장은 뭐라고 했는데 분사구문이죠. seeing이나 calling이나 being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절의 주어가 보고 있느냐. 그렇죠? 도둑이 경찰을 본 거니까 맞고요. 그 사람이 그를 call on 하면 방문하다는 뜻이죠. call on. 무엇을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때 온 다음에는 사람이 나오죠. at 다음에 방문하다 하면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콜온 다음엔 사람 방문하다, at는 장소 방문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을 방문해 보니 그 사람은 집에 없었다. 역시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nest being,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경비원으로서 채용이 되어졌다. he가 honest하다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의 분사 구문이 역시 딱 맞는데, 자, 거기 보시다시피 네 번째 보시면요. 네 번째 보시면 날씨가 허락한다면 나는 그저 내일 소풍을 갈 것이다. 이때는 이런 것을 이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퍼미팅의 I가 역시 마찬가지로 퍼미팅하는 것이 아니라 웨더가 허락해 준다면, 날씨가 허락한다면, 그럼 다 맞는 것 같지만 6번에 2번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을 어제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은 집에 없었다. 그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방문한 게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방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람은 방문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다시피 he가 앞으로 나와서 being called on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being called on. 그래서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절의 주어가 동작을 하느냐 당하느냐에 대해서 수동과 능동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4번을 보시면 독해 문제입니다.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어떠한 역시 주제 플러스 요지 따위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것을 압축해서 하나의 타이틀로. 그래서 가장 길게 쓸 수 있는 게 요지고 그 다음 길게 쓸 수 있는 게 주제고 제목이 아무래도 제일 짧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목이 항상 짧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짧게 쓰는 경향이 있고 핵심적인 거니까 얘는 그죠? 어떤 무슨 내용이냐 글 속에 핵심적 내용. 자, 핵심 내용을 담는 말을 한마디로 줄여라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문을 통해서 주제문을 근거로 해서 바로 작가의 의견이나 주장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을 요지를 합니다. 근데 이걸 방대하게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거나 이거의 개념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제목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요지를 정하기 전에 항상 글이라는 것은 뭐예요? 글에 대한 것은 일단 토픽, 주제, 화제가 있어야 되죠. 화제거리. 어떤 화제거리를 제시해서 화제를 이용해서 글을 써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주제와 요지 등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함축할 수 있는 말을 제목이라 한다. 전체적으로 뭔가 역시 완벽하게 정리가 딱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한번 늘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제목 같은 경우는 예시문을 먼저 봅니다. Be clear in writing. 글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라.
글 쓰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써라. 세 번째는 글쓰기에서 명확함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바로 모호함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어떠한 열정에 도움이 된다. 조금씩 약간 다르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Clarity is not the prize in writing. 명확함이라는 것이 글쓰기에 있어서, 여기서 prize라는 것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관사가 붙었으니까 명사로 처리해서 명확함이라는 것은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역시 명확함이라는 것이 항상 어떠한 좋은 문체에 대해서 주요한 그러한 특징도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자, there are occasions when obscurity serves a literary yearning. 자, 모호함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열정에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죠? 문학적 열정이 결국은, 모호함이 어떤 문학적인 열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if not a literary purpose, 역시 문학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모호함이 문학적 목적은 아니지만 또한 역시 문학적 열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there are writers whose manner is more overcast than clear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방식이 즉 명확하기보다는 더더욱 모호한, 오버캐스트, 모호한 그러한 글을 쓰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도 있다. 하지만 자, 라이팅이라는 것은 소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을 쓰는 게 뭐예요? 모호하게 써서 그저 애매모호하게 뭔가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물론 필요는 한 경우가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글이라는 것은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Clarity can only be a virtue. 명확함이라는 것이 유일한 하나의 미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다시 명확함에 대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제목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hough there is no substitute for merit in wri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그러한 장점에 대한 대체물은 없을지라도 글쓰기에 있어서의 장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장점인데 그걸 대체할 만한 것은 없을지라도 명확함이라는 것이야말로 다시 말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한다. 결국 명확함이 그죠? 가장 장점이 되는 것이다. 자, even to a writer, 심지어는 작가에게조차도 who is being intentionally obscure or wild of tongu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도적으로 obscure, 모호하거나 또는 wild of tongue 그러면 거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작가에게조차도 we can say, 우리가 말할 수 있다. be obscure clear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하라. 명확하게 하라. 확실하게 모호해져라. 확실하게 모호해져라. 모호함이라는 것 자체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확성이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써라. 세 번째, 명확함이라는 것이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모호함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열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하기보다는 바로 글쓰기에서는 명확하여라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유형으로 보시다시피 그래머 나왔죠. 그 다음에 해화체 나왔죠. 단어 나왔죠. 독해 나왔죠. 전형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실무 능력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독해에서 이제 순서 정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맥을 정확하게 읽고 문맥의 순서를 잘 맞춰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테스팅의 범례가 될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문장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된 문장을 먼저 정확하게 읽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If you are learning to fix an automobile engine, 만약에 당신이 자동차 엔진을 수리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면 both A and B, knowledge, 지식과 practice, 실습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렇죠? 자동차 고치고 있는 걸 배워요. 그러면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직접 차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이나 실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지만 A번부터 쫙 보는데 A, B, C라고 되어 있는 보기가 1, 2, 3, 4번 선택지에 있기 때문에 A부터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reading is not enough to make you a good mechanic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지만 독서라는 것은
당신을 좋은 기계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죠 완벽한 메카닉이 될 수, 기계공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어떠한 제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이라는 제시문을 그렇게 그죠 바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A번보다는 B번, C번이 훨씬 많을 것을 간파하시고 처음부터 아예 B번이나 C번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You might first want to read something about how the engine operat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우선 먼저 어떤 것을 읽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방법에 관해서 그렇죠? 우선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번 당신은 바로 그 엔진이 역시 엔진을 고치는 것을 연습할 필요도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에 as well이 있기 때문에 엔진을 고치는 것을 실습하는 것을 역시 필요로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역시 앞에 나오는 것은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맞겠죠. 따라서 BC의 순서가 돼야지 CB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당연히 그렇지만 독서라는 것이 바로 좋은 그러한 기계공이 당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AC의 개념으로서 B번 보세요. 자, 부터 당신이 엔진을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읽을 것을 먼저 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읽는다고 해서 당신이 좋은 기계공이 되기에는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역시 실습할 필요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CA라기보다는 BAC의 순서가 가장 논리적이죠.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좋은 신뢰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앞에서 나와 있는 유형들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번에 적중 예상 문제로 몇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의 관계에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sharp와 pointed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synonym,의 의미가 되겠죠. synonym 역시 동의어의 개념이 되는데 sharp라는 것은 아주 뾰족하고 예리하다는 뜻이고 pointed라는 게 아주 뾰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개념이니까 오른쪽에도 immense나 enormous는 거대한 엄청난이라는 뜻입니다. 규모에 있어서 거대한 엄청난 1번이 정답 같고요. 2번에 straight 하면 고든이라는 뜻이고요. 크로키드라는 건 구부러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의어 개념이고 neglect는 무시하다, esteem은 존경하다, 반의어 개념. circle 그러면 원이란 뜻이고 square는 정사각형이니까 원과 정사각형이 반의어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도형의 한 실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다음 주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자, parent, children, executive director, teacher, student, doctor, patient. 이 문제 괜찮아요. 일단은 parents하고 children. parents라는 게 부모인데 부모. 부모란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이의 아빠 엄마를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란 말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아이가 있다는 것이고 아이는 틀림없이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관계는 뭘까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뭘까요? 부자지간, 모자지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xecutive director, 이사나 간부 또는 임원, 그리고 디렉터 하면 감독이나 지휘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뭔가 리더격에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게 뭔가 역시 부모나 아이와 같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1번, 2번 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teacher, student. 선생님 그러면 학생이고 학생이 있어야 선생이 있고 선생이 있어야 학생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다면 부모가 있는 개념이고 마지막에 doctor, patient.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고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있고 이건 뭐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처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에도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1, 3, 4번은 역시 역시 관계가 세 가지는 같은 개념이고 두 번째가 리더격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죠. 뭐 이사나 임원이 감독이나 지휘자와 그저 불가분의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직의 어떤 상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문맥상으로 수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The girl blank going to the movies with a boyfriend this Satur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는 이번 토요일에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 보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going이란 말 자체는 앞에 will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will은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the girl 다음에 she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앞에 더 걸이 있으면 그 소녀면 소녀지 she가 들어가게 되면 동격도 안 되는 거예요. she 바로 그 소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the girl she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was going to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she의 중복사항 되면 안 되고 3번 마찬가지. 네 번째죠. be going to 하면 will의 개념이니까 be going to the movies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 보러 갈 것이다. is going to will의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갑니다. By the time he was 40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눈에 어떠한 문장 속에서 과거형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형 동사를 딱 보시고 과거 시점을 딱 주었다는 것은 과거보다 이전의 대과거를 물어볼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럼 어떠한 바로 재빠른 판단 능력을 가지시기 바라고 By the time he was 40 그 사람이 40세가 되었을 때쯤 그 사람은 as many as 15 books라고 되어 있으니까 15권씩이나 되는 책을 1번 썼다, 2번 썼다, 3번 썼다, 4번 썼다인데 시제 문제죠. 주어와 동사를 보면 수와 태를 확인하라, 주동, 수태하라. 동사와 동사를 보면 시제를 확인하라, 동동, 시제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의 기본적인 테마예요. 그래서 주동수태, 동동시제, 주동수태, 동동시제. 동동주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1번에 had written 이것이 바로 과거 이전의 대과거를 나타내는 had pp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죠. 40세까지 무려 15권의 책을 집필하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지각사역 동사. 지각사역 동사라고 하는 건 see라든지, 그죠? watch라든지, 주로 이제 hear, 그 다음에 make, have, let. 이런 동사에 있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인데, 이렇게 능동적 관계면은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또는 현재 분사를 쓰거나, 이 되는 것이고요. 수동적 관계가 될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대로 보시오. 나는 원한다.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긴 하지만 want는 오형식을 구성할 때 목투부정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2번이 된다면 4번이 된다면 get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고 1번과 3번이 된다면 you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하도록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나는 원한다. 이 편지를 가능한 한 곳 바로 당신이 그녀한테 타이핑하도록 그렇게 시켰으면 쉽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지만 같은 사역동사라도 get이나 compel이나 force 같은 이런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무지무지 중요한 별표 3개짜리. 대한민국 영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다이얼로그 형태로 말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결과적으로 1번 I want to get her to type this letter. 너가 그녀로 하여금 to type 하도록 그렇게 시켰으면 쉽다. 당신이 가서 그녀한테 작업을 시키시오. 가능한 한 빨리 이 편지를 타이핑하도록. 이런 뜻이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나는 그녀의 타입을 얻기를 원한다. 또 her 타입과 this letter가 충돌이 일어나죠. 문장 속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에는 3번 같은 경우는 또 to get 다음에 to type이 될 수가 없는 경우고요. 마찬가지 4번도 to be typed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겠습니다. Alice is visiting her mother today. 자, 앨리스는 오늘 그녀의 어머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In that case, 그러시다면, 그런 경우라면 You have dinner with us tonight.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당신이 저녁을 먹지 않으실 건가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고 하는 개념에 미래지향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3번이나 4번처럼 쓰지 못합니다. 왜 3번, 4번처럼 되지 않느냐 하면 Alice is visiting.
자, 현재 진행형 동사를 썼을 때 가까운 미래 표시 부사가 옆에 붙어 있으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진행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 표시 부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게 왕래 발착 동사이면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왕래 발착 동사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어체에서는 얘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거기는 won't라고 하거나 shall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방문할 겁니다. 그러면 같이 저녁 못 드시는 건가요? 이렇게 부정적 의미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같이 저녁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누구를 방문하러 갈 것인데 저녁을 함께 못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같이 그때 먹을 거냐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이것은 역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역시 9번을 보시면 Most foreign students don't like tea. 대부분의 그러한 외국 학생들은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역시 나도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인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얘도. 근데 역시 표현의 문제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가 대화를 했을 때 긍정문입니다. 그러면 역시란 표현으로 B가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o하고 so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부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역시라는 표현이 뒤에 또 나올 수 있죠. 이때 부정문을 받아서 역시는 either와 neither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얘는 문미에 쓰고 얘는 문 뒤에 쓰고 얘는 문미에 쓰고 얘는 문 뒤에 씁니다. 자, 그런데 문 뒤에 so가 나와도 동사주어로서 맞장구를 치는 것이고 neither가 나와도 동사주어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도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따라서 앞에 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부정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neither do I가 들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개념의 4번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때 and neither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and neither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no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no도 동사주어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유형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단어와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잠시 쉬셨다가요. 간단하게 어떤 회화체 문장이라든지 독해에 대한 그런 예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의 공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합니다.